안녕하십니까. 직업기초능력 최신화 동향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의 김진실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직업기초능력 최신화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그 연구에 기반해서 올 한 해 직업기초능력 가이드북, 이 현행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 직업기초능력 대영역별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신화가 됐는지 그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의 한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업기초능력이 이제 생성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직업기초능력이라는 것은 여 안에 있는 가이드북에 있는 전략들 그리고 지침들 이런 부분을 머리에 숙지하고 항상 생활 속에서 그게 실천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그게 역량이 향상되는 거고요. 또한 이런 직업기초능력,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직업기초능력 최신화 동향은 전반적인 이제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브리프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직업기초능력 그 가이드북을 실제 다운받아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 능력 가이드북 최신화 동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이제 직업기초 능력 가이드북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또한 특히 의사소통 능력 가이드북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예전과 다르게 교수자용, 학습자용 가이드북 외적으로 또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부분이 따로 이제 별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특이한 점이고요. 사용되는 심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그리고 의사소통 가이드북을 교수자용, 학습자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체크리스트, 내가 과연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진단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체크리스트가 거의 내용 전반적인 부분을 반영을 한다는 사실, 또한 최종적으로 이제 사후 후에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의사소통 능력은 A1, 그러니까 크게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그 하위 영역별로 A-2, 가나, 다라, 마. 그래서 총 6개가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의 학습 모듈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이 학습 모듈을 구성하는 학습 활동들이 또 있습니다. 그 학습 활동은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있다는 부분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직업기초 능력 이번에 최신화된 가이드북을 어디서 다운을 받는지, 기존 내용들이 이제 새롭게 올 연말에 12월에 이제 바뀐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기초능력 가이드북 구조는 일단 계속적으로 이렇게 크게 10개 영역, 34개 하위 영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A가 이제 의사소통 능력 첫 번째 시간 오늘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학습자용 가이드북 총 10권, 교수자용 가이드북 총 10권. 또한 지난번 이제 매뉴얼 워크북에는 그 안에 이제 학습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학습 평가가 자꾸 이 채용 시장에 있어서 그게 채용 문제화돼 가지고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직업기초 능력은 사실 정답은 없는 거거든요. 직업 생활이라던가 맥락이라던가 얼마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학습 내용 확인하기를 별도로 좀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다시 이 부분도 하나의 메뉴를 만들어서 이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이제 크게 의사소통 가이드북은 교수자용이 있고 학습자용이 있고 학습 내용 확인하기가 있는데, 교수자용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교수자용은 이제 다른 거하고 다르게 지도 지침이 있습니다. 과연 의사소통 능력을 가르치는 데 의의가 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 책에 그리고 몇 시간으로 이걸 가르쳐야 될지 간단한 학습 지도안, 또한 교수 방법을 의사소통을 어떻게 이제 가르쳐야 될지, 그러니까 토의법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이제 발표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그러니까 단순히 강의식이 아니라 얼마든지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 방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나왔고요.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냥 그 지침, 지도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의사소통 능력 지도 실제라는 것은 우리가 학습자용 워크북에 이제 구체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내용 안에 교수자용은 뭐가 다르냐면 지도 계획, 몇 시간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지도 계획이 나와 있고, 또 다른 그 학습자용하고 다르게 교수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장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학습자용 가이드북이 이제 엑기스, 그러니까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고, 보다 더 심화적인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런 교수자용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드리겠습니다. 학습자용 이제 가이드북은 아까
아까 그 교수자용 가이드북에는 지도 지침도 있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가 나와 있다면 이 부분은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하위 영역별로 5개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위 영역을 플러스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도의 의사소통 능력 나름의 또 의미가 있어서 이 대영역은 대영역대로 구성을 하고 하위 영역은 하위 영역대로 이제 하위 그 능력으로 구성을 해서 총 6개가 구성되어 있고요. 각각 학습 목표가 있고 주요 용어가 있고 그 학습 활동에 따라서 사례 활동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습 평가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학습 내용 확인하기로 별도로 구성됐다는 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습 내용 확인은 기존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고 이제 소위 말하면 진단 평가라고 할까요? 뭐 형성 평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최종적인 종합 평가일 수도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한 확인 내용,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답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든지 직업 생활의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또한 상황에 따라서 정답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가이드북에는 사용되는 심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 심벌을 구성을 했는데 기본적인 베이직, 그러니까 보통 학습자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베이직으로 했고 약간 이게 조금 어렵다, 조금 쉬운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미디얼이라고 해서 보충학습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기본 학습은 다 했고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보고 싶다 하면 이제 어드밴스드 해가지고 이제 심화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R과 A 활동은 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베이직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용어가 있고 또 사례가 있고 활동이 나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자용 이제 그 목차, 가이드북 목차는 크게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종류,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또 하위 영역별로 문서 이해, 문서 작성, 그 다음에 경청,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 이제 경청 다음에는 실제 말을 하는 의사 표현 능력, 그 다음에 경청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할지가 나와 있고요. 학습자용 이제 그 가이드북의 목차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거, 또 이제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경청, 의사 표현, 기초 외국어 능력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이제 앞으로는 제가 학습자용 가이드북 중심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기 전에 과연 나는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있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연 내가 의사소통 개념은 뭔지 알까? 아니면 종류가 뭐지? 중요하지? 왜 중요하지? 그리고 문서 이해 능력은 뭐지? 그 문서에 대한 목적은 뭐지? 아니면 문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에 경청은 뭐고, 나는 과연 경청 능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 경청 능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일까? 아니면 경청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에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대략적인 우리 학습자용 가이드북의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사전에 당신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습을 하기 전에 한번 본인이 체크를 한 후에 나중에 학습을 다 한 후에 사후 확인도 하시면 어느 정도 본인이 향상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A1 의사소통 능력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송신자,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그 다음에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있죠. 이 메시지라는 것은 사실은 뭐 사실을 전달하는 걸 수도 있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이제 요소들이 있죠. 그것을 글로 전달할 수도 있고 이제 언어로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글과 언어나 이런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 수신자가 이 전달한 내용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 피드백하는 그 과정, 거기까지가 의사소통 과정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상대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이제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대화나 문서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할 때 상호 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죠. 또한 의사소통은 이제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서 외국 사람들하고도 이제 상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미시적으로 뭐 영어를 못하니까 나는 의사소통 능력이 없어. 이게 아닙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큰 맥락이 중요한 것이고 단순히 이제 수단이 이제 외국어일 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외국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맥락적인 부분 그리고 손짓, 발짓 뭐 다양한 제스처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의사소통 능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능력을 키워야 오히려 이제 직장
일상생활이나 앞으로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의사소통 베이직 이제 원, 그다음에 기본 활동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의 개념이 뭔지 사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제대로 소통하는 조직이 성과를 낸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한번 보고 과연 이제 과연 우리가 지금 내가 속한 조직에서 과연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과연 직업생활을 하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과연 자기의 의사소통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본인이 이게 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것을 활동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의사소통이 무엇인지를 이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에서 상호작용, 그 사이에서 의사의 전달 그리고 상호작용까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말하고 나면 나는 의사소통 다 했다고 하는데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 상호 교류하는 것까지가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보를 전달한다던가 무슨 감정, 사상, 의견을 전달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소통 종류는 뭘까? 우리가 이제 사례에서는 지금 이제 한창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기업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PR은 영상적인 부분도 있고, 뭐 언어적인 글 쪽으로도 할 수도 있고, 뭐 디자인 부분 요즘에 뭐 SNS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PR을 하는데 아무리 뭐 멋진 상품을 만들어도 이것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소통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사소통의 종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글이 있고요. 글이 뭐 메일로도 보낼 수도 있고, 공문서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기획서도 있고, 뭐 논문도 있고, 다양한 이제 수단이 있고, 또 말도 있습니다. 또 말도 있을 뿐더러 또 그 비언어적인 뭐 제스처, 그리고 감정, 표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을 하는데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실질적인 그 핵심을 알기 전에 저 사람 송신자의,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혹은 글 쓰는 자의 뭐 감정이라던가 표정 이런 것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의사소통 능력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문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능력이 중요하냐면, 일단 문서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문서를 작성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남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매우 중요한 거죠. 세 번째 이제 학습활동, 의사소통력을 어떻게 키워할까?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선배들은 나 때는 말이야, 옛날엔 조직의 생활이 거의 나의 삶의 일부야, 우리는 일심동체야 하면서 굉장히 조직에 올인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죠. 그러니까 워라밸 때이라고 해서 조직은 조직이고 개인의 삶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제 요즘에 세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옛날 그 문화를 자꾸 강조하고 한다면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보통 본인의 이제 의사소통 스타일이 어떤지, 내가 만약에 지배형인지 실리형인지, 아니면 차분하게 말을 하는지, 아니면 남을 배려를 하는지, 그게 이제 하나하나 체크하는 그게 이제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제 활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제 의사소통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사람이 과연 내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검토하는 것, 그리고 피드백까지 받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MC도 가장 이제 잘 나가는 MC의 특징은 자기가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리액션, 반응, 청중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까지 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고 끝나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언어를 또 너무 중언부언 어렵게 얘기하고 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서를 작성할 때도 주어가 여기 있고 서술어가 있는데 그 안에 많은 콤마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마침표를 간단한 명료하게 하는 게 굉장히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이럽니다. 또한 적극적인 경청, 이따 경청 능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경청 능력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100분 토론 이런 거 할 때도 본인이 얘기하고 나면 다음 사람은 저 사람 앞에 사람이 말하는 걸 열심히 경청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나는 무슨 얘기를 할지 그거를 이제 적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경청.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감정, 보통 감정이 있으면 감정이 앞서 나가기도 하죠. 이런 부분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이제 A,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문서에 의한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서 이해 능력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직장 생활, 그러니까 일 경험, 아니면 뭐 여러분들 뭐 알바를 한다던가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할 때도 수많은 문서를 받습니다. 메일도 볼 수도 있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보고서도 있을 수 있고, 보고서도 있고, 뭐 기획서도 있고, 공문서도 있고, 뭐 하다못해 뭐 약국에 있는 약품을 어떻게 이제 써야 되는지 사용 설명서,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뭐 매뉴얼 이런 게 있겠죠. 다양한 문서를 보고 그것을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수많은 정보 중에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읽을 줄을 알지만 뜻은 몰라. 그러니까 문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적죠, 낮죠. 근데 아직까지 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이제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지금 문맹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뭐 노인 학교를 통해서 한글을 뗐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읽을 줄은 지금 알지만 뜻을 몰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활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문서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엉뚱한 좀 실수한 적이 없는지 한번 작성할 필요가 있겠죠. 자, 문서의 사전적 정의는 글이나 기호 등으로 일정한 의사나 관념, 사상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다양한 종류의 문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 이해하는 능력으로서 이제 핵심적인 정보의 출처 이런 것을 옳고 그름까지 판단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고 단순히 그냥 그 줄로만 이렇게 그냥 글로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핵심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다음 사례 문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 기능공도 아무리 기술적인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도면을 읽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무슨 사고가 났고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 이런 사례가 발표가 됐고요. 다음 제시된 문서를 보고 어떤 문서인지, 이게 공문서인지 아니면 기획서인지 아니면 논문인지 등등 자신에게 필요한 그 문서가 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생활에서 다양한 문서가 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번 업데이트된 내용에 있다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 가이드북을 다운을 받아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서 이해 지침, 이제 학습활동 두 번째죠. 그러면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많은 이제 그 문서들이 있어서 나는 결국은 그 문서에 파묻혀가는 신세가 되었다. 여러분들 회사 생활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다양한 이제 뭐 일 경험을 할 때 굉장히 문서들이 많을 거예요. 막 상사가 주는 쪽지도 있을 거고 상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언어적인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래서 주어진 글을 유의해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자. 이제 활동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페이지 안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본인들이 한번 써보실 필요가 있고요. 문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그 이제 학습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 문서가 어떤 목적으로 쓰여져 있는지, 이게 남을 설득하는 뭐 문서인지 아니면 그냥 뭐 광고인지 뭐 등등 이 문서의 목적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문서가 작성된 그런 맥락,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안에 현안이라던가 나한테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실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보다 좀 도표나 좀 이해하기 쉬운 뭐 그림이나 요약을 해서 이 문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서 작성 능력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동안 이제 앞에서는 문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인 문서 작성, 말 그대로 글쓰기 능력입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도 여러분들이 말은 참 청산유수고 열심히 하는데 막상 그거를 글로 써봐 하면 또 못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제 능력이 키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내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한번 정리해 볼까? 아니면 남한테 얘기하는 것을 한번 요약해서 얘기해 볼까? 아니면 오늘 있었던 회의 결과를 내가 한 몇 줄 한번 정리를 해 볼까? 그러니까 이것이 별거 아닐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이제 의미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NCS 채용, 뭐 블라인드 채용, 공정 채용 하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한번 자기소개서에 써보세요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그동안 수많은 국어 공부, 수많은 논술 시험을 봤다고 해도 본인의 의견, 본인의 삶, 본인의 지금 직접
직접 이제 처한 그런 경험들을 글로 써봐라.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이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속적인 훈련, 이런 게 필요하겠죠. 자, 이제 사례, 이거는 좀 리미디얼, 이제 약간 좀 보충학습입니다. 문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 지금 낙서를 갖고 온 겁니까? 라고 이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 시간에 막 이제 나름 메모를 했는데, 만약에 상사가 이거 가져와봐, 회의록 좀 갖고 와봐 했더니, 그 낙서를 갖고 가서 이렇게 갖다 드렸더니, 지금 뭡니까? 지금 낙서를 가져온 겁니까? 이제 이런 사례예요. 그래서, 과연 지금 그 팀장이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면 다시 작성해오라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많은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을 작성할 때 이 사람은 이런 얘기했고 저 사람은 이런 얘기했고 막 이제 그 작성을 해요. 열심히 이제 작성을 하되 최종적으로 정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브로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은 어떻고 종류는 어떻고 뭐 아니면 향후 계획은 어떻고 뭐 예산은 어떻고 그러니까 그룹핑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 회의록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야만 이제 문서 작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서 작성은 나름 공문서, 기획서, 보고서는 기본이고 이메일을 통한 업무 보고 이제 당연한 시대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이고 이제 논리 정연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 작성 지침은요. 자, 이제 사례를 보시면 뭐 신데렐라 이야기라고 나오는데 갑자기 신데렐라는 뭐 어려서 뭐 이런 거 나오듯이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이 뭐 이제 그 문서 작성에 이제 맥락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상황,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를 한번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내용을 보시면 문서 작성 상황이나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정보 제공을 하는 경우, 또 명령이나 지시가 있는 경우, 뭐 어디에 사업 제안을 하는 거나, 뭐 사업 계획을 하는 경우, 뭐 약속이나 추천을 하는 경우,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학습자용 가이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교수자용 가이드북에 뭐 교수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드밴스가 나왔네요. 그래서 효과적인 문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인가? 당신이 열심히 준비했지만 아직까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사례가 있고요. 활동, 다음에 예를 보고 어느 쪽이 알아보기 쉬운지, 그러니까 활동을 한번 보시고 왜 그런지, 뭐 어떤 게 쉬운지 한번 본인이 작성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문서 작성은 나중에 이제 수리 능력에서도 다시 반복을 할 텐데요. 자, 이제 내용을 텍스트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뭔가 시각화보다 상대방에게 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서로 된 의사소통 능력은 끝났고요. 자, 이제 언어로 된 그런 이제 의사소통 능력. 첫 번째, 먼저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는 게 들을 문자가 있고 들을 청자가 있습니다. 들을 문은 말 그대로 이제 hear, 영어로 하면 그냥 귀가 뚫려 있으니까 들리는 거죠. 근데 청은 이제 들을 문자도 있고 왕자도 있고 거기 눈목자도 있고 마음심자도 있고 굉장히 왕의 눈으로 뭐 마음을 열어서 들어라 할 정도로 listen, 그러니까 좀 뭔가 귀 기울여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 능력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다 더 주의 깊게 듣고 또한 공감까지 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끄덕끄덕이든 아니면 아니요 하든 실제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깊숙이 본인이 같이 빨려 들어가는다는, 그러니까 같이 가고 있다는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경청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귀 없는 사장과 귀 있는 사장의 차이.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되려면 말하는 것보다 먼저 많이 들어라.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올바른 경청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한번 쭉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남들 얘기를 끝까지 듣는지, 아니면 너무 성급하게 남의 말을 자르고 자신의 말을 하는지 등등 한번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청의 중요성. 경청은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청함으로써 상대방도 어차피 우리의 말을 귀 기울여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제 성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경청 훈련해야 합니다. 그냥 경청도 하루아침에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서 이제 뭐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요. 훈련을 하면 얼마든지 경청 능력도 키워질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이제 방법이
뭐 더 중요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런 사례가 있고요. 실제 대화를 할 때 나의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어떤 느낌일지, 만약에 무감각할 때 아니면 뭐 본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쑥 들어와서 말을 끊을 때는 나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청 훈련은 즉 적극적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삐딱하게 뭐 비판적 태도 이런 걸 버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단어 이외에 보여지는 단어 이외에 보여지는 표현에도 신경을 쓰고요.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경청하고 있다는 표현, 그리고 대화 시 흥분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경청 훈련입니다. 자, 어드밴스드, 그래서 경청과 공감적 이해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다음은 잘 듣기를 배우고 앵무새 놀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데 이제 같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아파가지고 회사를 못 가겠어요.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오늘 아프셔가지고 회사를 못 오겠어요. 그러면 또 상대방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경청 이제 능력, 공감 능력을 키우는 그런 활동이고요. 경청을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일단은 눈으로 쳐다보고 듣고 이제 따라하기, 앵무새 따라하기 훈련을 통해서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경험을 인정하고 더 많은 그래서 어디가 아픈가요? 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한다던가 정확성을 위해 요약하고 또 개방적인 질문, 또 웬만하면 왜 그런데? 하면서 왜라는 질문은 이제 피해라. 뭐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꾸 이제 탐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왜 그럴까? 뭐 그런 걸 때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경청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때 뭐 왜 그래?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청을 했죠. 그럼 내 말을 이제 남에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나의 생각과 감정을 듣는 사람에게 이제 음성 언어나 저도 이제 말을 하면서 막 발짓은 아니지만 손짓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이 사람 참 의사표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거는 이제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핵심적인 말을 잘 요약 있게 조리 있게 하는 능력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의사표현의 개념의 중요성. 사례에서는 왜 말하기가 중요한지에 대한 사례, 그리고 올바른 의사표현을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의사표현이라는 것은 말하는 이가 자신의 감정, 사고, 욕구, 바람 등을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이면서 언어적, 그 다음에 음성 언어, 그 다음에 신체 언어, 그러니까 입말, 그리고 이제 신체 언어라는 경우는 손짓, 뭐 표정,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몸짓, 제스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목소리도 사실은 나이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 관리하고 연결이 되긴 하겠지만 요즘 건조한 지금 날씨 때문에 이렇게 목이 자꾸 이렇게 가라앉고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물도 자주 먹고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해서 목소리도 좀 유지를 하라,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기획은 좋으나 이 기획이 이제 아이디어를 잘 표현을 못한 그런 사례가 나온대요. 그래서 내 이제 활동은 자신의 의사표현 습관을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과연 내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의사표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 학습자용 메뉴 그 가이드북에는 뭐 연당 고분포증, 일단 이런 무대에 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떨리는, 그리고 보통 이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행사를 스타트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행사 전까지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의 문제, 그다음에 몸짓, 그다음에 유머. 그러니까 유머도 잘못 쓰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상시적으로 유머를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에 쓰면 굉장히 또 윤활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의사표현을 위한 지침, 이건 이제 어드밴스드 심화 활동인데요. 무조건 긍정.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거절도 해야 할 때는 해야 되고 거절은 분명하게 하되 이제 거절에 대한 요령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각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지를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도, 생각, 감정을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거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이제 추후에 뭐 이제 시각 뭐 도표나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시각 자료나 이런 걸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초 외국어 능력인데요. 기초 외국어 능력이 뭐 영어 토익 점수 높여라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거지 영어 뭐 이게 시험 점수가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나름 의사소통 외국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 토익 점수를 공부하면서 나름 키워줄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뭐 영어는 뭐 900점 토익 점수는 900점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외국 사람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이제 그 맥락에서 어떻게 외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가가지고 지하철 노선도를 봤는데 영어는 읽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어디에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뭐 문서 이해 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 외국어 능력은 외국어로 된 간단한 자료를 이해하거나 외국인의 이제 의사 표현을 이해하는 능력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어를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맥락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을 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파악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기초 외국어 능력은 앞으로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리고 기초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는 상황이 본인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다. 간단한 뭐 전화 응대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간단한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하고 이제 통상 뭐 무역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보다 더 이제 심화되는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영어 능력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 랭귀지인 거고요. 의사소통 능력은 실제 부족한 랭귀지라 하더라도 다른 적응 면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꼭 외국어까지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사례에서는 지금 뭐 MC라는 사람이 너무 외국 사람들한테 전화 오는 게 이제 두렵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제 만약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 한다면 뭔가 부딪혀가지고 지금 못 알아듣는 대로 아니면 통역기를 둔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든 뭔가 이게 의사소통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무 상황에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고 어떠한 일 경험이든 의사소통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의사소통을 하는 상대가 외국인이었을 때는 자기가 어떤 걸 더 노력을 해야 할지를 한번 파악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B3, 이제 기초 외국어 능력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인데요. 사례를 보시면, 같은 이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뭐, 일본인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일본인의 특징, 뭐, 중국인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중국인의 특징을 이해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비언어적인 이제 제스처를 했더니, 이제 뭐, 계약이 성사됐다, 뭐,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서, 이제 뭐, 언어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외적인 비언어적인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가의 대표적인 어느 나라 사람은 뭘 싫어하고 어느 나라 사람은 이걸 굉장히 경계하고 하는 등등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내용 안에서는 외국 사람들하고 소통할 땐 피해야 할 내용 뭐 등등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가이드북을 다운받아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이드북은 어디서 다운받냐면요. 우리 NCS 누리집 NCS www.ncs.go.kr에 크게 NCS 학습 모듈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이 안에 클릭을 하면 요 밑에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있어요. 직업기초 능력. 직업기초 능력 안에 10개 대영역이 있으면 여기 의사소통 능력. 그럼 여기 이제 학습자용, 교수자용, 그리고 학습 내용 확인하기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는 아직 그 구조가 바뀌지 않았는데요. 이제 차후에 우리가 새로운 요번에 이제 현행화 사업한 그 결과를 올릴 때는 학습 내용 확인하기까지 같이 메뉴를 만들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이 그 직업기초 능력 구조도 보고 그 하이 능력별 정의도 보고 다운로드를 해서 여기 이제 가이드북이죠. 가이드북을 다운로드하고 그 안에 동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동영상 강의도 이게 예전 버전이라서요. 현재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 지금 최신화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브로드한 부분이고 추후에 구체적인 하위 영역별로도 이 그 동영상 뭐 이러닝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제 강의 한 번 듣고 나는 의사소통 능력 끝났어.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여러분들이 초, 중, 고, 대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키워오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런 전략, 본인이 이제 그 핵심적인 전략을
감각과 어떻게 뭐 해야 할 뭐 지침이라던가 그리고 뭐 져야 하는 이런 걸 잘 숙지해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게끔 자꾸 이제 연습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요 이제 홈페이지 클릭을 해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